주변에 양분이 많으면 효모는 영양분이 많아. 그럼 영양분이 많으면 이제 그리고 산소도 원활하게 공급이 돼. 그럼 이런 영양소들을 받아들여서 얘는 종속 영양생물이거든. 종속.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 그럼 우리랑 똑같아. 종속 영양생물. 종속되어 있어. 광합성을 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양분 많으면 막 받아들여. 그리고 산소도 많아. 그럼 산소도 많으면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영양소도 원활하게 공급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처럼 38개 나한테는 ATP를 만들어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이제 주변에 영양소는 있는데 얘네를 조금 취약한 환경, 어떻게 산소가 부족한 환경으로 밀폐를 시켜버려. 마냥 밀봉. 그죠? 밀봉. 산소가 부족해. O2 부족. O2 없어. 부족이 아니라 아예 없어. 오케이? 그러면 바로 ATP라는 에너지를 못 만들고 깨까딱하고 죽어버리냐. 너무 좀 무쓸모잖아. 그지? 양분은 주변에 충분히 많은데 영양소는 주변에 충분히 많은데 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냐면 자, 영양소를 외부에서 받아들여. 포도당 같은 영양소는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산소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산소가 되게 많으면 막 양분 받아들여. 그 다음에 내 새끼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 새끼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 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개체를 이제 계속 카피해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으로 되게 생명활동을 많이 영위한다고 했었잖아. 밥도 많아, 산소도 충분해. 그러면 내 새끼를 낳으면서 이렇게 대대손손 계속 계승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산소가 충분할 때는 이렇게 유산소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제 영위를 하다. 근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다. 산소가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이 영양소를 포도당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산소는 부족하지만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진 게 포도당이잖아. 걔를 자 중간대사 산물을 만들어. 그렇게 해주는 효소가 있는 거야. 중간대사 산물을 만들 때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지는 거야. 소량의 에너지, 이 ATP라도. 그래서 이 ATP를 두 분자의 ATP를 또다시 이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로부터 이제 근근히 사는 거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ATP라는 게 일종의 화폐면, 그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는데 주변에 양분은 많아. 근데 산소는 없어. 산소가 없어. 없다. 그 다음에서 바로 꼬꼬닥 뒤져보면 안 되잖아. 저 주변에 있는 양분을 막 받아들여서 소량의 에너지라도 만들어서 버티고 살더라. 근데 그때 전환시켜주는 중간대사 산물이 뭐야? 알코올이야. 알코올, 에탄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 효모의 이런 특성을 알아가지고 효모들을 모아다가 효모하고 적당하게 쌀알하고 같이 놓고 미지근한 온돌방 아래에 놔둬. 그지? 그러면 얘가 술 냄새가 나. 술빵이나 그지? 기정떡이나 이런 걸 만들었던 원리가 이거야. 효모로 우린 다른 말로 누룩이라고 해. 누룩곰팡이. 누룩 이용해가지고 된장 만들거나 발효를 시키는 거야. 발효할 때 중간대사물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코올. 오케이? 그리고 에탄올이 식은 이타조합물이잖아. 그치? 그러니 당연히 이 과정에 소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효모 속에서 효모 내에서는 이런 얘를 만들어서 적응을 하지만 이걸 사용했겠지. 근데 이산화탄소물도 또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효모액을 일정 수준 모아두었다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 밀폐를 시켜놓고 있으면 그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뽀그적 기포가 생겨. 그 기포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가? 발생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밀폐가 시켜졌던 그 환경에서 약간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다 보면 술 냄새가 나. 여러분이 술 냄새가 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술 냄새가 나더라고. 왜? 효모가 열심히 만들어낸 알코올 때문에. 누구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이런 느낌 때문에. 됐죠? 자, 거기 39쪽에 있는 9번 한번 지금 풀어봐. 여기 첫 번째 단원에서 가장 많이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9번이야.
봅시다. 맹관부라고 하는 J자 유리관에 완전히 가득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첫 번째 A는 효모액, B에도 효모액, C에도 효모액, 효모를 가한 액체를 다 집어넣고 얘는 증류수를, 그죠? 여기는 10% 포도당 용액을, 그죠? 여기는 음료수를, 그죠? 음료수에도 당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지? 우리 뭐 저당 음료 골라서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야. 근데 기포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봤더니 여기는 기포가 많이 발생, 여기도 발생, 얘는 안 발생, 그죠? 그럼 봐봐, 효모가 외부에 있는 증류수는 순수 H2밖에 없는 거거든. 영양분이 있겠어? 없겠지. 그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맹간부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밀폐되어 있는 상태야. 산소 공급이 차단돼. 여기 솜으로 틀어막았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뭐야? 공기가 못 들어가게끔 막은 거야. 그치? 무산소 조건을 다 만들어 둔 거야. 지금 A, B, C 세 개 시험관.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그치? 하겠냐고? 안 하겠지. 그래서 무산소도 안 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기포가 많이 발생했는데 뿅뿅뿅.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기포가 이미 이산화탄소일 거다라고 정보를 거기다 아예 줘버렸죠. 배경 정보로 너네가 이걸 알 거라고 하고. 그치? 근데 얘의 정체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얘가 이 발생한 기포가 CO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뭐 있어? 어떤 기체는 수소 기체, 어떤 기체는 산소 기체, 어떤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초등학교 때는 석회수를 많이 썼고 석회수가 CaOH2였고 그지?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게 되면 이온의 상태로 뿌옇게 흐려졌죠. 얘가 석회수고 뿌옇게 흐려집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것의 정체는 누가 만들어진 거야? 탄산칼슘 CaCO3가. 그죠? 그래서 뿌옇게 흐려졌슈. 너가 이산탄소이유? 뿌옇게 흐려졌으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도 많이들 물어본다는 거. 됐죠? 오케이? 그럼 기니디 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 맞을까요? A에서 기억이 일어났다. 기억이 일어났다. 일어날 리가 있냐? 그죠? 포도당 에탄올이 만들어낸 일어날 리가 없다. 자, 기억 땡. 자, 니은 맞을까? 네, 맞다. 눈에 보이잖아. 그죠? 플러스가 3개나 되니까 C보다 B에서 더 많이 발생했지. 그 다음에 D, C에서 발생한 건 뭐다? 동화작용이다?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 이건 뭐야? ATP 만들어지는 거. 이화작용. 그지? ATP가 합성된다라고 해서 합성이라는 키워드를 세포업에 쓰고 있지만 동화작용이 아니라고. 오케이? 왜 동화작용이 아니라고? 에너지 수준이 조금 더 낮은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ATP 합성, 세포호흡, 이하작용 3개 다 맞는 말. 오케이? 맞말.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답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40쪽 갑시다. 자, 진도 계획표대로 40쪽에 해당하는 기관계 통합적 작용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아마 아주 많은 판서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 단원이 어떻게 보면 내가 중학교 때 생명과학 좀 쳤다. 아니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공부를 거의 난 중2 때 사춘기가 심각하게 와서 나의 과학 점수 중 최저 점수였다라고 하시면 이런 걸 배웠다고 하실 수도 있다. 오케이? 그렇지만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만 하잖아. 그지? 까먹었던 것도 끄집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다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겁나 개쉽네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필요한 요소들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당연히 여러분의 몸은 지금 소화계, 순환계, 호흡기 배설기가 물론 이 호흡기 배설기 말고도 더 많은 여러 기관계들이 있겠죠. 감각계, 눈기, 코, 입,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보면 방어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뭐 T림프구, B림프구 이런 림프구들의 식균작용들을 배울 거야. 그런 거 면역계, 그러니까 감각계나 면역계나 여러 기관계들이 있는데 여기 이쪽에서의 핵심은 왜 우리가 먹으면 그걸 왜 소화시키고 그 소화되었던 걸 바탕으로 왜 우리가 숨을 마셔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심장이 계속 수축기한을 반복해갖고 어떤 흐름으로 그래서 조직세포들이 공급을 해준 결과 또 무엇을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소변으로 내보내냐 이런 거야.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버려야지만 하고 우리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먹어서 소화를 계속 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배설기, 유기적 통합 작용에 대한 디테일들, 소화효소의 이름들, 효소의 역할들
각각들 좀 가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책 40쪽하고 41쪽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먹었던 여러 3대 영양소가 있죠. 이제 프린트로 먼저 봐봐. 프린트 나눠졌던 프린트를 먼저 사보시면, 자, 프린트에서 주영양소와 부영양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누는 기준. 왜요? 뭐 때문에 주영양소라고 합니까? 킬로칼로리를 갖고 있죠. 그죠? 킬로칼로리가 있어서 열량이 있습니다. 누구는 탄단지능량. 기억나시죠?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킬로칼로리가 있어. 1g당 4kcal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죠. 누구 빼고? 지방 빼고. 지방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방으로 배웠는데 지질이라는 카테고리로 기억하셔야 돼. 지질. 돼요? 그리고 1g당 얘는 9kcal 열량을 내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약 4kcal 정도의 열량을 내며, 여러분이 먹어줬던 탄수화물 중, 자, 환자일 때 급한 대로 빨리 양분과 영양분과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생제나 이런 약물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공급되는 건 단당류 포도당입니다. 여러분이 밥으로 먹는 건 주로 뭐예요? 다당류, 녹말. 그죠? 선생님 그럼 다당류의 그 다음은 마늘당. 기본적인 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녹말인 그것 걔만 있어요 다당류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배웠어. 인슐린 작용하면서. 그죠? 인슐린 작용하면서 혈액에 너무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그 인슐린이 쫙 나왔고,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 그 명품백 하나 샀구나. 안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죠? 돈이 많이 있는 동안에 야 혹시 너가 나중에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목돈 써야 될 수 있으니까 포도당이 많으면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해두자 라고 하여 이렇게 명령해주는 게 인슐린인 거잖아. 그지? 그렇게 저장된 다당류의 이름은 뭐였어? 그지? 글루카곤. 근데 얘를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외래식 이름을 좀 펼쳐서 기억하자라고 하여 글라이코젠이라고 한다라고요. 프린트에 글라이코젠이라고 되어 있죠. 글리코젠이라고 되어 있나요? 글리코젠이라고 되어 있나요? 글라이코젠? 둘 다 써져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좀 바꿨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걸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글리코젠이라고 배웠었어. 다당류. 그래서 동물의 저장 다당류가 글라이코젠. 오케이? 그리고 식물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벽성분. 식물은 이런 세포 벽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얘를 안 갖고 있고 얘의 소화 효소 자체도 없어.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 식물의 이 물질을 먹었을 때, 식물의 세포벽에 해당하는 이 물질을 먹었을 때 잘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얘가 배변 작용을 도와줘. 식물의 세포 벽성분 뭘까? 식물의 세포 벽성분 셀룰로스. 걔도 저장 다당류. 셀룰로스. 저장 다당류.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말, 글라이코젠, 셀룰로스들이 주로 다당류들이고, 이 당류에는 V자, 그죠? 당 성분 두 개로 결합되어 있는 거, 젖당, 엿당, 그죠? 이런 아이들이 이당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거.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는 당이 결합된 거. 갈락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단당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섞어놓고 누가 이당류인지 단당류인지 또는 뭐 다당류인지 구분하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드렸고요. 저 탄수화물들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제일 먼저 사용이 되죠. 세포호흡의 재료로 가장 먼저 사용되죠. 가장 먼저 사용되다 보니까 남아서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많아요? 가장 적어요? 제일 적어요. 여러분 몸에 물이 제일 많고요. 물단지, 무핵, 탄수화물이 한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포 호흡의 재료로 가장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들이 남아서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 중 제일 적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너무 빨라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이나 또는 세포의 주 재료들, 세포막에도 막단백질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세포막의 주재료도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올 때 열심히 배웠네. 뭐예요?
아미노산. 그지? 20여 개의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 20여 개의 아미노산은 당연히 탄소, 수소, 산소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 질소도 있었어. N. 그지? N. 질소도 있었어. 근데 탄수화물들은 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만 있고 지방도 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기 프린트해 보시면 최종 소화산물, 뭐 최종 분해산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탄수화물의 최종 소화산물은 단당류, 포도당이 되는 거고, 그죠? 탄수화물 계열들이 최종 분해가 되면, 즉 세포호흡의 재료로 최종적으로 저 수준의 에너지가 낮은 수준으로 최종적으로 빠개지면 다 이산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최종 분해산물들이 만들어지겠죠. 최종 분해산물. 맞죠? 그럼 단백질도 저 CHON이라고 하는 원소들 되어 있으니까 최종 분해산물이 이산탄소와 뭐예요? 물이죠.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요? N을 갖고 있으니까. 아미노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 뭐였었어요? 암모니아. 맞아요. 암모니아. 질소성 노폐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종 분해산물로. 그죠? 지금 최종 소화산물은 아미노산이며 최종 분해산물은 세포결과 만들어진 최종적인 노폐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만 N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종 분해산물은 또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암모니아는 화학적으로 반응을 너무 잘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암모니아인 형태로 바깥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갑니까? 다른 형태로 나가죠.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어서. 그죠? 어디서 뭘로 바뀌어요? 암모니아는 화학 반응을 너무 잘하거든. 얘를 여기에서 바꿔줘서 요소로 바뀌어서 나가요. 누굽니까? 간 때문이야. 간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라고 하는 화학적 반응을 너무 잘하는 그 아이를 얘도 수용성 물하고 친해. 요소도 수용성 얘도 물하고 친해. 근데 걔네들을 어디서? 간에서 더 화학 반응을 안 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요소로 바뀐 채로 우리 몸 바깥으로 버려줘야 돼. 그치? 항상 간을 거치게 되면 암모니아 농도는 간에 들어가기 전은 높았는데 그리고 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암모니아보다 요소의 농도가 많아진 상태로 요소가 돌아다니다가 콩팥이라는 장소에서 항상 필터가 돼서 버려지는 거야. 기억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잡아드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도 마찬가지. 지질의 기본적인 형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지질은 또 역할에 따라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죠.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재료,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처럼 거의 고리 모양 구조가 화학적으로 고리 구조로 4개가 말려져 있는 형태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탄소나 질소로 구성된 고리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여성, 남성 호르몬 있죠. 걔네들이 대부분 스테로이드 계열입니다. 지용성.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라고 했고 최종 소화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예요. 소화산물. 얘들도 CHO라고 하는 원소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산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발생되겠죠. CO2와 H2O. 그러면 CO2와 H2O 이렇게 발생된 최종 분해산물들은 특히 CO2는 어디로 나가? 날숨으로 나가. 그지? 기체 상태로 그죠? 우리 몸의 분합체관 확산 현상에 실려져서 이산탄소들은 날숨으로 나갈 거고 물은 어떤 형태로 나가? 소변, 땀. 주로 대부분 소변, 그리고 일부는 땀, 그리고 그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린 거 입기. 그지? 폐를 통해서 날숨의 형태로도 나가요. 오케이? 그래서 자, 물은 소변으로 나가는 건 아니더라. 소변, 그죠? 폐를 통한 입김으로도 나가더라. 그지? 콩팥에서 걸려지는 거야. 콩팥에서 소변이 되도록 걸려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다 폐로만 나가는 거고. 폐로만. 그리고 암모니아는 지금 여기는 뭐로 대부분 이제 혈액에서 필터 작용을 거쳐서 콩팥 거쳐서 노폐물로 버려지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노폐물이 어떤 식으로 흘러서 버려지는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부영양소에 무기염류와 바이타민과 물이 있는데, 자, 무기염류는 이온의 상태로 섭취되는 것들로, 부영양소는 킬로칼로리가 없잖아요. 그죠? 부영양소 킬로칼로리가 없고요. 물과 무기염류, 바이타민. 그죠? 무기염류들은 대부분 이온의 상태들로 야채나 과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먹었던 고기들로도 섭취되는 거. 칼슘 이온, 인 이온, 그죠? 칼슘 이온이나 뭐 철분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무기염류로 섭취돼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겠죠. 헤모글로빈의 주 재료가 되는 게 철분, 뼈나 이를 만들어주는 게 칼슘과 인, 그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기억나시죠? 수용성 바이타민, 비타민 B, C들, 지용성 바이타민은 비타민 A, D, E, K들이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혹시 놓치지는 않고 가도록 좀 빨리 막 던져주는 편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물이 실제 그런 영양소들이 녹말은 밥에 많이 들어있고, 그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어디 많이 들어있는데, 뭐 양파즙이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 걔가 거기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영양소 검출 지시학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거 하나씩만 오늘 빨리 잡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문제 풀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력 점검. 자, 녹말이 실제 여러분의 밥에 또는 뭐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검출 지시학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네, 아이오딘과 칼륨 영양. 오케이? 그러면 원래 아이오딘과 칼륨 영양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냐면 옅은 갈색이었어요. 근데 걔가 녹말하고만 만났을 때, 다른 거랑은 안 만나. 녹말하고만 만났을 때 여러분 학교에 계시는 그 칠판 색깔 있죠? 청남색, 카키색. 걔처럼 바뀌죠. 그죠? 그래서 앞글자 하나씩 따서 이렇게 외웁시다. 자, 이거 외우시긴 해야 돼. 자, 제가 4개를 이렇게 쓸게요. 안옥청, 포배황. 혹시 너네 비비비가 알아요? 비비비? 아이스크림? 자, 비비비. 그죠? 비비비. 또는 수지를 아나? 수지. 영화배우 수지. 여러분 영화배우라고 알겠구나. 예전에 미세이의 수지였는데. 자, 그래서 수지선.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팁들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아까 안옥청은 방금 설명했고요. 포배황, 쟤는 뭐냐면 물론 포도당만 확인하는 건 아니야. 모든 종류의 옅당이나 젖당이나 녹말을 제외한 이당류들과 단당류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뭘 제외한? 녹말을 제외한 이당류, 단당류를 다 확인해. 그러니까 너가 옅당인지 너가 젖당인지 디테일하게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넌 녹말은 아니야. 그치만 당분이야. 이건 확인할 수 있어. 옅당이든 젖당이든. 춥구나. 옅당이든 젖당이든. 단당류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베네딕트랑 만나면, 근데 베네딕트 용액은 색깔이 푸른색이거든요? 푸른색? 근데 얘네가 반응이 너무 천천히 일어나. 반드시 가열해주는 과정을 해줘야 돼. 가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리고 포도당 자체가 푸른색인데 잘 만나면 색깔이 원래는 푸른색이었거든? 원래는 푸른색이었는데 포도당하고 베네딕트랑 잘 만나거나 그러면 색깔이 뭐로 바뀌냐? 약간 그 단호 색깔처럼 황석색으로 바뀌어요. 황석색으로. 그래서 포배황이고요.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해주는 일을 해줘야만 합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비비빅은 뭐예요? 비비빅. 비읍을 얘기한 거예요. 비읍. 단백질에도 비읍 들어있죠? 그죠?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었어요? 어떤 용액? 뷰렌 용액 기억난가요? 베네딕트랑 좀 되게 많이 헷갈렸던 뷰렌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뷰렌 용액도 파란색 용액이거든요. 얘 혼자 있었을 때는 푸른색이야. 왜 푸른색이냐면 얘가 구리 이온을 갖고 있거든. 1% 황산구리 수용해갖고 5% 수산화탄 수용액이 섞어 있어. 그러면 구리 이온이 COE 플러스잖아. 얘 때문에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었어. 이 두 개가 섞여 있어. 뷰렌 용액은 원래는 푸른색이었어. 근데 단백질하고 만났잖아. 색깔이 뭐로 바뀌어? 비비비 비읍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비읍. 그래서 비비빅으로 기억하시라고 선생님이 비비비라고 써드린 겁니다. 오케이? 보라색. 자, 그다음 지방이 있어요. 그치? 고체 지방은 얘를 녹일 수 있는 유기용맥에다가 해서 액체화 시켜주고요. 오케이? 또는 액체 지방은 그냥 그대로 통으로 수단 3용액이 있습니다.
수단 3용액 자체는 되게 붉은색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뭐하고 만나면 지방하고 만나면 고체지방이든 액체지방이든 지방하고 만나면 약간 옅어지는 거야. 붉은색이 찐 붉은색이 아니라 옅어진 붉은색. 그걸 착색된다 라고 표현하기로 하는데 선홍색. 옅어진 색깔을 띠게 됩니다. 선홍색. 그래서 요렇게로 검출 지시하고 색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수지선, 수지선, 수지선. 그지? 수단 3를 먼저 쓸 거야. 수단 3, 수지선, 수지선. 수지선. 수지가 선바슈. 수지는 결혼을 하겠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지. 자, 아무튼 수지가 선봤어. 자, 이제 비비비, 그죠? 포배양, 비비비, 그 다음에 아웅청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사실은 또 거기 가보시면 셀로판 용액에 든 여러 가지 셀로판 튜브에서 나와 있는데 셀로판 튜브가 어떤 역할이죠?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까먹을 수도 있어서 셀로판 튜브가 세포막과 동일한 역할을 해요. 세포막처럼 반투각성막이야. 수빈아, 세포막처럼 셀로판 튜브는 반투각성막. 그래서 이 반투각성막 안에 있던 용액이 바깥으로, 그지? 비어있던 비커 안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점을 보는 거지. 만약에 셀로판 튜브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 녹말 용액을 집어넣고 이렇게 봉한 거랑 셀로판 튜브 용액 안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고 이렇게 봉한 거랑 동여맨 거랑 비어있던 물만 들어있던 빈 비커에다가 물이 들어있던 빈 비커, 증류수가 들어있던 빈 비커, 증류수가 들어있던 빈 비커에다가 얘를 뿅뿅 던졌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셀로판 튜브는 건져냈어. 그리고 여기 있던 용액을 따서 아이오딘 반응, 여기 있던 용액을 따서 베네딕트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반응할까 안 할까? 아이오딘 반응을 해봤어. 여기를 튼 게 아니라 이 안에 내부를 튼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들어있었다가 얘를 건져내고 여기 있던 액체를 따가지고 반응시킨 거거든? 반응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지. 녹말이 덩치가 크잖아. 덩치가 큰 다당류인데 어떻게 이 세포막과 똑같은 이 공간을 통과해? 못 통과해. 그지? 소화의 필요성을 설명해주는 거잖아. 셀로판 튜브가 세포막과 똑같아서 다당류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단당류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더라. 여기 또 포도당이 들어있었는데 포도당 용액이 있었고 얘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져낸 다음에 이 용액에 있던 걸 따가지고 베네딕트 반응해보면 이때는 반응하더라. 색깔이 황색색으로. 이 포도당은 사이즈가 작아서 셀로판 튜브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더라.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걸 확인해보았던 실험을 중학교 때도 배웠었어. 요거야 소화의 필요성. 자, 그래서 넘겨봐. 자, 그래야 하면 이게 영양소들이고 그 영양소들이 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을 했어. 이제는 거의 프린트에도 나와있지 않고 여기 책에도 나와있지 않은 프린트에 나와있지 않은 게 아니라 자, 뭘 가야 되냐? 프린트 한 장 넘겨보니까 지금 1에서부터 막 블럭블럭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쵸? 몇 분이야? 47분이구나. 좀만 더 하고 쉬자. 얘들아, 조금 힘내봐라. 힘내봐라. 힘을 내봐라. 자, 이제 소화기 갈게요. 소화기. 여러분의 소화 기관이 각자 무슨 소화를?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 두 개를 항상 같이 병행하여 덩치가 큰 아까와 같은 그 녹말을 사이즈가 작은 포도당, 단당류 수순으로 소화를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녹말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수준으로 다 소화를 시켜주겠죠.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빠른 속도로 입식도 위 소수항대장 항문에서 분비되는 소화요소 기억력 테스트를 오다닥 해보고 수능계까지 가도록 할게요. 입, 식도, 위 7m나 되는 긴 관이 있습니다. 소장 바깥에가 대장이에요. 그죠? 여긴 대장. 그리고 항문까지가 소화계예요. 그죠? 실제 음식물이 저렇게 입 거쳐서 식도 거쳐서 위, 소장, 대장, 항문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그 기관 장소로 돌아다니진 않지만 소화기에 속하는 것들도 있죠. 보조적으로 쓸개즙을 만들어준달지 쓸개즙을 보관하고 있는달지 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3대 영양소의 소요소를 다 만들어준다 했지. 그래서 음식물이 실제 지나다니진 않지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소화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 어디야? 간, 쓸개, 이자까지도 소화기예요. 됐죠? 소화기에 속해요. 자, 가끔 텍스트에 물어볼 때 간은 순환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순환계도 아니고 호계도 아니고 배설계도 아니야. 간은 소화계야. 그래서 간, 쓸개, 이자도 소화계. 음식물이 직접 지나다니는 않지. 자, 그럼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어떤 소화입니까? 뭐가 분비돼요? 침. 침 속에 소화효소가 여러 개가 있었다면 소화가 여러 개가 되겠지만 얘 하나 있죠. 누구 있어요?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그죠? 아밀레이스 딱 하나 있어요. 자, 소화효소는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소화효소가 모든 걸 다 자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 집에도 생각해봐. 가위. 한 개의 가위로 주방 가위도 댔다가 아니면 사무용 가위도 댔다가 코털 자르는 가위도 댔다가 그러지 않잖아. 코털을 정리하는 가위 따로 있고, 그지? 냉면 자를 때 있는 식가위 따로 있고, 그지? 각각 전용 가위가 있는 것처럼 아밀레이스는 딱 누구하고만, 녹말하고만 만나서 녹말만 몇 단으로 잘라줘. 맞죠? 그걸 우린 기질 특이성이라고 이미 볼 때 배웠어. 기질 특이성에 의해 얘는 뭐만을 뭐로 소화시켜주자. 녹말만을 엽당이야, 포도당 아니야. 두 개의 당 성분이 엽당으로. 아직 포도당까지 최종적으로 다 소화된 건 아니야. 그래서 녹말만을 엽당으로 소화시켜주더라. 됐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계적 소화 중에 뭐 꿈틀 운동이랑, 그죠? 혼합 운동이랑, 그 다음 씹는 운동, 세 개의 기계적 소화가 있는데 입에서는 당연히 혼합과 씹는 운동이 일어나겠죠. 식도를 거쳐서 꿀럭꿀럭꿀럭 내려오고요. 예, 꿀럭꿀럭 내려와서 식도에서는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 위벽이 딱 자극이 돼. 그럼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되죠. 위액 안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 위액에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 오빠 기억나요? 안 나요? 위액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요? 콜라 이름하고 비슷한 거 있었어. 위산. 거기 안에는 코카콜라 다음에, 그지? 코카콜라 2인자 펩시콜라 있잖아. 그래도 그나마 펩제라가 나와가지고, 그죠? 그나마 조금, 그지? 올라가고 있지만, 부각이 되고 있지만, 자, 코카콜라 그 다음 짝꿍이 이제 펩신이잖아요. 펩신. 예, 펩시콜라. 펩시콜라의 그 펩신이라는 아이가 단백질 소화효소입니다. 오케이? 위액 안에는 염산하고, 내가 이런 걸 배웠나라고 하는 표정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배웠어요. 염산과 펩신이 들어있고요. 저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또는 음식물에 같이 포함되어 들어왔던 어떤 균들을 살균해주는 작용을 해줘요. 염산은. 소화효소, 직접적인 소화효소는 아니야. 염산은 직접적인 소화효소, 직접적인 가위는 아니고 이 가위에 해당하는 펩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염산이야. 오케이? 음식물에 포함되어 들어왔던 어떤 균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 염산, 다른 말로 위산은. 오케이? 그래서 이 펩신이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시켜줍니다. 얘를 중학교 때는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배웠고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폴리펩타이드로 배우실 거예요.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돼.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펩타이드라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얘나 같은 표현이야. 폴리펩타이드. 돼요? 뭔가의 기본적인 단위체가 뭐 한 수천 개, 수만 개 정도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 우리는 폴리라고 해. 오케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배웠던 것처럼 폴리펩타이드,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아직 최종적인 수준까지 다 소화된 건 아니야, 현재.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탄수화물 건드렸어. 어디선? 입에서는. 그지? 위에서는 단백질 건드렸어. 아직까지 여러분이 보쌈을 싸서 먹었는데 보쌈에 있던 기름기, 지방은 아직 소화되지도 않았어. 그럼 걔를 소화시키고 걔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소장에서. 그지?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소화가 되고 흡수까지 다 되는 장소가 어디야? 소장이죠? 소장. 소장은 3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다 일어나. 그치? 그럼 굉장히 많은 가위들이 필요하겠네. 그죠?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지?
그러면 이자에서 만들어졌던 가위도 여기 와서 작동을 해줄 거고. 그죠? 오케이?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담아두고 있었던 쓸개즙도 도움을 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들도 소화를 할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소장에서의 소화. 소장은 자, 이자액도 필요해.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도 필요해. 그리고 쓸개즙의 도움도 필요해. 그럼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져? 쓸개즙. 쓸개? 쓸개? 간. 쓸개야, 간이야? 간 때문이야. 간이야, 간. 예, 쓸개는 김치 냉장고야. 내가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어. 그럼 김치가 생겨? 나 그런 거 있으면 살 거야. 근데 안 그러잖아. 얼마나 그 영특해. 근데 김치를 다 우리가 만들고 걔를 김치를 정말 오랫동안 잘 안 익게, 그지? 뭐 클리어하게 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게 김치 냉장고잖아. 보관 용도야. 김치 냉장고는. 김치를 내가 스스로, 걔 그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그쵸? 그래서 쓸개는 쓸개즙을 간에서 만들어서 걔를 보관만 하는 게 쓸개야. 그죠? 그래서 간은 쓸개즙을 보관하는 장소. 쓸개즙이 보관이 아니라 쓸개즙이 생성되는 곳이 간이면 걔를 보관하는 곳은 쓸개야. 그죠? 보관하고 있던 쓸개즙이 담간을 통해서, 그거 우린 담간이라고 합니다. 쓸개로부터 어디까지? 이자까지 이어진 게 담간이에요. 담간을 통해서 쓸개에 있던 쓸개즙이 분비가 되면, 그럼 쓸개즙의 역할은 뭐야? 쓸개즙의 역할은 여기 있던 염산에 작용하고 비슷해. 염산은 소화효소가 아니랬죠. 그죠? 쓸개즙도 소화효소는 아니야. 지방 소화효소는 아니야. 쓸개즙도. 지방 소화효소가 잘 닿을 수 있도록 먼저 선작업을 해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큰 덩어리의 지방이 조금 더 작은 덩어리의 지방이 되도록. 여러분, 각설탕이 물하고 잘 녹아, 가루 설탕이 물하고 잘 녹아. 그치? 가루가 물하고 더 잘 녹지. 표면적이 더 물하고 닿는 표면적이 넓어서. 그러니까 각설탕을 가루 설탕이 되도록 빠개주는 것처럼 얘 쓸개즙이 큰 덩어리 지방을 조금 더 화학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고 똑같이 얘도 지방이야. 큰 덩어리 지방은 큰 덩어리 지방을 좀 더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잘게 쪼개주는 물리적 소화를 하는 거야. 쓸개즙이. 물리적 소화야. 기계적 소화야. 화학적 소화 아니야.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가 아니니까. 돼요?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야. 소화액이지만 소화 효소는 아니야. 염산도 소화액이지만 소화 효소는 아니야. 실질적인 화학적인 성분에 해당하는 가위는 아니라고. 되겠어요? 오케이? 온도 괜찮아요? 틀었더니 잠아요? 괜찮아요? 좀만 버텨봐요. 소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순환 호흡기 배설계 가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좀 고급진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큰 덩어리 지방이 조금 더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뽀개지는 걸 지방의 땡땡 작용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 큰 덩어리 지방, 각설탕을 가루 설탕으로 만드는 이런 작용들처럼 큰 덩어리 지방이 조금 더 작은 덩어리 지방으로 되는 걸 지방의 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유화작용. 자,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거나 그러면 프린트 거기 나와 있다, 살짝 나와 있다. 프린트 보니까 오른쪽 위에 이쪽 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보니까 큰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처음 화살표에서 조금 잘게 됐어요. 그걸 지방 유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지방의 유화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쓸개즙에 의해서 일어난다. 쓸개즙이 이 작용을 도와준다. 오케이? 쓸개즙이 이런 작용을 도와주고 실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화학적으로 더 다른 채소 성분으로 뽀개주는 화학적 소화는 누가 한다? 지방 소화효소가 한다. 근데 그 지방 소화효소 이름이 누구게?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채소 수준으로 잘라주는 지방 소화효소 이름은 누굴까? 누구였어? 지방 소화효소. 아밀레이스까지는 기억을 했어. 오, 펩신까지는 기억했는데 맞아요. 라이페이스예요. 라이페이스. 그 라이페이스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생성해줘요? 라이페이스. 이거 지방 소화효소예요. 라이페이스 지방 소화효소. 얘 어디서 만들어져? 깨. 누가 만들어내? 깨. 쇠자. 다른 말로 이자가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다 만듭니다.
오케이, 탄수화물 소화소, 단백질 소화소, 지방 소화소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자는 인슐린 글루카곤도 만들잖아요. 혈당량 조절해주는 호르몬도. 그래서 이 췌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췌장의 어떤 역할들을 부각시켜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암들은 다 좀 불우하긴 해, 힘들긴 해. 잘 치료해서 제거가 되면 괜찮은데, 암세포라고 하는 게 한번 만들어져서 내가 아무리 항암 치료했다 하더라도 이제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전이나 아니면 재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암의 어떤 지표들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뭔가 예후가 안 좋은 게 췌장에 암세포가 생긴 것이 예후가 좋지는 못해. 생각을 해봐. 이자가 아밀레스 트립스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 소화효소가 잘 생성이 돼야 여러분이 먹었던 양분도 잘 소화돼서 흡수가 잘 되겠지. 그걸 췌장에서 해, 이자에서 해.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겠지. 암세포들이 막 버글버글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치? 거기다가 인슐린 글루카곤도 이자에서 만들잖아. 그러면 혈당량 조절도 안 되는 거야. 혈당이 높거나 높았을 때 낮춰주게 한다거나, 혈당이 낮았을 때 올라가게끔 해준다거나,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가 적어서 포도당 용액 같은 것들을 공급을 받아서 뭐 주사액으로, 링거액으로 맞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 수준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섭취되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못해. 그죠? 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못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회골처럼 빽빽 마르는 형태들로 이제 지표가 나타나기도 해요. 췌장암이 잘 이제 개선이 되면 몰라도. 오케이? 그래서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효소들 세 종류를 다 만들고 혈당량을 조절하게끔 해준 호르몬들 만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췌장에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방 소화효소고, 마찬가지로 뭐도 만들어낸다. 아밀레이스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트립신도 만들어낸다. 아트라라고 해서 꼭 기억하셔라. 그죠? 아밀레이스는 입에서 소화시켰던 녹말들 중에 남아있던 녹말이 있겠지. 왜냐면 입에서 하루 종일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머금고 있다가 다 천천히 꼴딱꼴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 몇 번 씻고 생기고 몇 번 씻고 생기니까 아직 소화가 안 된 것들이 위 거쳐서 수정으로 녹말이 그대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 마저 남아있던 녹말을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로? 엿당으로 소화시켜야 될 거고, 그지? 나름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시켰다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 다 소화가 안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 단백질의 이런 단백질들을 이자에서 만들어낸 트립신이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펩타이드 2개로 결합된 거 또는 펩타이드 3개씩 결합된 형태,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소화시켜줘. 아직 최소 수준인 아미노산까지 다 소화된 건 아니야. 그리고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소화시켜줬다고. 지방 얘는 최소 수준이야. 사이즈가 제일 작은. 근데 얘를 그림으로 빗대어서 판단하게끔도 하다 보니까 지방이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거든.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글리세롤, 얘가 지방산. 세 개의 지방산. 글리세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 이렇게 표현되면 아, 나 지금 현재 중성지방 표현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 저렇게 표현된 그림은 뭐야? 단백질도 아니고 탄수화물도 아니야. 지방 표현해준 거야. 지방. 이렇게 전체 그림. 근데 뭐가? 소화효소인 라이페이스가 얘를 딱딱 잘라서 2개의 지방산과 하나의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지방산 하나만 결합돼요.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시켜줘. 저 지방 덩어리들을.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엿당이나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모두 다 아직 최소 수준으로 다 소화된 건 아니야. 그래서 소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소화효소, 소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장 최소 수준인 포도당과 가장 최소 수준인 아미노산으로 마저 다 뽀개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수용성 양분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고, 얘는 지용성 양분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죠. 일단 하나씩 볼게요. 얘 어떤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됩니까? 중학교 때는 소장 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탄수화물 소화효소 또는 중학교 때는 단백질 소화효소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테이스 또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소장에서 여기 첫 번째 1번 페이지에서 소장에서
엿당이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그러니까 엿당을 소화시켜서 두 개의 포도당으로 뽀개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그건 소장벽 자체에 가지고 있는 말테이스라는 소화효소입니다. 말테이스. 엿당은 포도당이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포포. 오케이? 근데 얘를 잘라서 포도당 각각으로 소화시켜주는 게 말테이스야. 말테이스.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배웠던 그 아이야. 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락테이스라고 하는 것도 이당류인데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얘가 결합되는 거예요. 얘를 잘라줘요. 그게 뭐야? 락토스야. 이 젖당을 다른 말로 락토스라고 하는데 젖당을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라고 하여 락테이스라고 하는 거야. 얘랑 이름 비슷하죠? 그죠? 그럼 거기 써져 있는 수크레이스는 어떤 의미일까? 수크레이스. 여러분 슈가요, 슈가. BTS 걔 말고, 네, 슈가. 설탕, 영어로. 그죠? 자, 설탕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아이가 결합되어 있어. 얘가 수크로스야. 설탕이. 영어식 이름이. 그래서 이 수크로스라고 하는 걸 인식해서 잘라주게끔 해주는 소화효소다라고 하여 수크레이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름하고 연결했어. 수크레이스라는 소화효소는 수크로스라고 하는 무엇을? 설탕을 두 개의 이당류를 잘라주게끔 해주더라. 이렇게 잘라주게끔 해주더라. 라고 하는 여기를 설명해줬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서 다 해드려야 돼. 위에는 말테이스, 두 번째 락테이스, 세 번째 수크레이스. 자, 그다음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를 최종적인 수준인 아미노산으로 잘라주는 이 효소 이름은 뭘까요? 아래쪽 얘는 뭘까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피읍자가 들어간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배웠던 아이예요. 얘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배웠던 아이고요. 얘는 뭘까요? 펩티데이스입니다. 피읍자 들어가는 것들이 단백질과 관련된 게 많아요. 얘는 펩티데이스예요. 그래서 그 표 박스 안에 펩티데이스를 채워서 넣어주시면 돼요. 펩티데이스. 그리고 대장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에 대한 물의 조절, 된동이 되게 할 것인가, 설사동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조절하여서 바깥으로 버리는 역할만 하겠죠. 대장. 대장 기억나요? 자, 그럼 다 소화됐던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수용성 양분,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 어디서 어떻게 흡수돼요? 기억나요? 융털. 소장의 융털. 뭔가 되게 징그러워. 그죠? 표면적을 넓혀줄 수 있게끔 해주는 융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융털에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책 40쪽에 보면 융털 나와 있고 융털에서 흡수가 될 때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되냐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융털에 수용성 양분이 흡수된 경로, 지용성 양분이 흡수된 경로가 다 다르죠. 그죠? 지용성 양분이 흡수된 경로는 무슨 관? 모세혈관? 암죽관. 그죠? 암죽관. 마치 뻑큐 마냥 그죠? 이렇게 하나만 솟아나와 있는 거가 있는데 얘가 암죽관입니다. 암죽관은 어디로 이어져요? 심장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고요. 여러분의 가슴관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돼요? 가슴관 거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데 간을 거치거나 그러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노글리세린이나 지방산들이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서 암죽관 거쳐 가슴관을 거쳐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장이 또 수축가이아니라는 펌프질 통해 온몸으로 얘네들을 다 공급시켜주는 거야. 또한 수용성 양분인 포도당하고 뭐는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는 그죠? 어디로? 여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던 무슨 관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모세혈관. 수용성 양분들은 주로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혈관들은 바로 심장으로 가지 않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양분인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실려져. 특히나 포도당은 에너지 1이야. 그래서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보고를 먼저 해야 돼. 어디다가? 간에다가. 야, 이 주인애가 포도당 얼마만큼 먹었는데 지금 넘쳐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얼마를 예치를 해놓고 일정 수준의 포도당만 조직세포 쪽으로 퍼다 나르자 하는 식으로. 항상 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펌프질해서 공급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여기 지금 심장 있고 여기 사이에 지금 이렇게 포도당하고 암요선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던 거가 간을 거치고 이렇게 심장으로 갑니다. 간에 들어가기 전 혈관이 간 문맥이고요. 간에서 나온 혈관의 이름이 간정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장의 하대정맥. 일단 수단계 하면서 다시 설명해 줄까? 하대정맥. 정맥하고 동맥하고 제가 설명해 줄 건데, 항상 간 문맥은 밥 먹은 직후 농도가, 혈액의 농도가 많겠어, 낮겠어? 포도당 농도가 많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간 문맥은 막 식후든 식전이든 이렇게 차이가 커. 혈당량의 차이가 커.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의 차이가 커요. 간 문맥에서는 이렇게 밥 먹은 직후야. 식후, 운동 후. 그치? 혈당의 폭이 커요. 오케이? 근데 간에 저장되어 있었던 에너지원들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간정맥. 자, 그러면 이 식후에 간 문맥에선 이만큼의 포도당이 들어갔어. 포도당량이 이만큼 들어갔다고, 포도당량이. 근데 간을 거치고 났더니, 여기 보세요. 간을 거치고 났더니 간 정맥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간 정맥에서의 혈당량이잖아. 그치? 간을 거치고 났더니 혈당량이 낮아졌죠. 간 정맥에서는. 그럼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간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맞지? 들어가기 전에는 이만큼이나 있었는데, 뭐 100. 그죠? 들어가고 난 후에는 간 거치고 났더니 일정 수준 50만 있더라 이거잖아. 나머지 50만큼이 지금 간에 저장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장된 정도를 말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아가들아? 아까 간에다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됐어? 글라이코젠. 예? 다당류인 글라이코젠으로 저장된 양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오케이? 또는 운동하고 난 후에는 운동 후에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지훈이가 안 먹어주고 있으니, 그지? 간 정맥에선 혈당량이 낮은데 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혈당량이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저장됐던 다당류 글라이코젠을 풀어다가 포도당을 공급해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 그쵸? 그래서 요 간 문맥과 간 정맥에 대한 그래프들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고난이도 수준에서 좀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수용성과 지용성 성분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으니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 11분이거든? 9분만 쉬었다가 내가 20분 땅 되면 들어와서 뭐뭐를 할 거냐, 호흡기 간단하게 할 거고 순환기, 대설계까지 해서 여기 기관계 통합적으로 끝낼게요. 자, 그래서 소화기 1쪽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찾아서 메꿔봐 스스로. 여기는 좀 메꿔봐. 다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메꿔보고, 아래 수용성과 지용성 영양소 그거까지도 다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쪽과 4쪽이 있는데요. 4쪽에 보시면 그죠? 4쪽에 순환계 있는 부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그 심장으로도 기억하시니까 심장으로. 심장에서 나가면 무슨 맥이야? 나가면 정맥이야, 나가면 동맥이야. 나가면 정맥이야, 나가면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이야. 네, 나가면 심장에서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게 동맥이야. 심장으로 들어올 때가 디귿이니까 디귿으로 연결시키려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DNG. 네, 심장을 향해 들어오면 그건 우린 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심장이 들어오는 방향. 그러면 심장 쪽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 심방으로 들어와, 심실로 들어와. 위에가 방이 있고 아래가 실이 있었지. 그지? 위에가 방이고 아래가 실이야. 그지? 방으로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지? 옆방으로 안 가. 구멍이 안 뚫려 있어. 옆방으로 안 가고 아래 실로 내려와. 그리고 각각 그 심실들이 수축을 해줘서 폐로 갈 거 배로 가고 온몸으로 갈 거 온몸으로 가. 근데 이제 저한테 중학교 거 과학을 하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대학생들이나 또는 뭐 의대나 또는 교수님들이 배우는 그 심장의 구조, 그 형태 그대로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외워둬라 라고 하거든.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이 까먹어서 버리면 헷갈리기 쉽잖아.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 구조 순환계 간단하게 동맥하고 정맥의 혈관 맥을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어떻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단 심장으로 들어올
들어올 때 디귿디귿 아니라고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들어와.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들어올 거고 이 정맥이라는 혈관은 당연히 어디에 연결돼서? 심방에 연결돼 있어. 오케이? 심방에 연결되고 심방은 위에 있어.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갈 때 심장에서 혈액이 나갈 때 거치는 곳이야. 오케이? 혈액이 나갈 때. 그러니까 나가는 곳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심장을 요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하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하트가 좀 깊숙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에 폐포가 있고요. 외워두시면 좀 더 수월하니까 외울 수 있게끔 한번 잘 따라와봐요. 이쪽은 폐포가 있고 이쪽에 온몸에 조직세포들이 있어요. 온몸의 조직세포는 머리 쪽도 있을 수 있고 다리 쪽도 있을 수 있고 내 장기 쪽도 다 조직세포야. 오케이? 여기를 우리가 나는 조직세포라고 얘기할 거고 조직세포를 감싸는 혈관들을 다 뭐라고 해? 동맥이라고 해? 모세혈관이라고 해? 모세혈관이라고 하겠죠. 조직세포를 감싸고 있는 혈관들 모세혈관. 그죠? 동맥에서 나가서 모세혈관 거쳐 정맥. 동맥에서 나가서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 통해 들어오잖아. 동맥에서 나가서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을 통해 들어오잖아. 이게 항상 연결된 폐쇄 혈관계거든. 여기도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중학교 때 내가 심장 하면서 그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렸어 라고 하신 분은 지금은 여러분 걸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왜냐면 점수밭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여기는. 오케이? 어느 정도 기본 인지만 하시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을 거고 여기다 이제 심장을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이 심장의 위치가 여러분이 저를 마주보는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바라봤었을 때 우자가 아니죠. 나는 오른손잡이, 내 심장에 있던 얘를 그대로 꺼내다가 그대로 놔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의 이쪽 반틈은 오른쪽이잖아. 그치? 나의 여기 반틈은 왼쪽이거든. 그냥 그걸 그대로 옮겨서 쓴 거야. 나의 오른쪽은 여기, 오른손잡이야. 왼쪽은 여기야. 그래서 여기가 우, 심방이야. 위가 방이야, 아래가 실이야. 여기가 좌심방이야, 여기가 좌심실이야. 아까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된 흐름을 외우게끔 할 건데 이렇게 외워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여러분이 다 유출할 수 있게끔 여 하나만 제대로 외워두면 대부분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폐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뇌가 위에 있고 다리가 아래쪽에 있던 혈관이 있더라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심장이 있어요. 자, 혈액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방으로 먼저 들어온다고요. 우심방에 있던 혈액은 온몸에 있던 조직세포들에 있던 혈액 성분이 들어오고요. 우심방으로. 그리고 좌심방으로는 폐를 거쳤던 혈액 성분들이 좌심방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방으로 혈액이 들어올 때는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들어왔던 혈액이 각각의 심방으로 들어왔던 혈액이 옆방으로 왔다 갔다 안 한다고요. 어릴 때 아주 태어난 이후에 혹시 거기에 천공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얘가 발생을 좀 더 하면서 얘가 막아질 수도 있고요. 못 막아지면 심장 수술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닫혀져 있는 한 곳으로만 정해진 혈액이 흘러가야 되거든. 방과 방 사이는 없어. 구멍이 없어야 돼. 근데 방과 실 밑에는 판막이 있어. 왜? 방에 있던 혈액이 쥐어짜져서 심실로 각각 내려와. 그지? 내려오게끔 하기 위한 곳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 그래서 방에 있던 혈액이 두 개의 방이 동시에 수축을 하면 방에 있던 혈액이 쥐어짜져서 심실이 각각 혈액을 받아. 그리고 우심실에 있던 혈액은 어디로 가? 폐포 쪽으로 가. 오케이? 슉 나가서 이렇게 폐포 쪽으로 돌아서 기체 교환을 해서 받아오는 거야. 돼요? 그리고 좌심실에 있던 혈액이 좌심방에 있던 혈액이 좌심실로 내려간 후 좌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이 좌심실은 어디에 연결됐어? 온몸에 있는 대동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흘러가. 이런 방향으로. 돼요? 마치 뚫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육교와 똑같아요. 아래도 도로가 있고 위에도 길이 지나다니는 건 똑같다고요. 뚫고 가는 게 아니야. 오케이? 우심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혈관, 좌심실에서 연결되는 이렇게 혈관. 그러면 두 개의 심실이 수축을 했을 때 이 좌심실과 우심실에 있던 혈액이 심방으로 역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역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 판막이 있어. 그치? 혈액 역류 막기 위해서 방과 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 방과 실 사이에 판막이 있어. 혹시 학교 선생님 중에 조금 고급지게 이 판막의 이름까지를 다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와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면 3,000판 2,000판 반월판이라고 해. 그리고 어디하고 어디도 판막이 있냐면 우심실과 여기 혈관의 입구 이 방향이야. 그 다음 좌심실과 이쪽 혈관의 입구 이 방향이야. 이렇게도 판막이 있어. 오케이? 그림이 너무 거지 같다. 좀 더 이쁘게 그려놓을게. 이렇게. 이 방향이야. 이 둘의 판막의 이름은 반월판이야. 반월판. 이름 둘 다 똑같이 반월판. 그래서 여러분이 3학년이 되시면 3학년 2반으로 가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 왼쪽부터. 3학년 2반. 그죠? 외우기 쉽죠? 3,000판, 2,000판, 반월판. 심실과 동맥들이 이끄는 반월판. 그죠? 심실과 동맥들이 이끄는 반월판. 왜? 혈액 역류를 일단 막아줘야 되니까. 네. 왜 항상 혈액은 정해진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되거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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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러면 심장에서 나갈 때가 우리가 동맥이라고 했잖아. 들어오면 정맥이라고 했고. 그죠? 그러면 이 혈관의 이름 뭐겠어? 폐포를 거쳐서 심방 쪽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정맥. 그죠? 폐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폐정맥. 그죠? 폐정맥을 거쳐서 들어왔고 자심을 거쳐서 자심실로 혈액이 내려왔어. 자심실이 수축해가지고 온몸을 향해서 조직세포 머리 쪽이든 다리 쪽이든 아래쪽 장기 쪽이든 온몸을 향해 내보냈죠. 큰 순환을 하고 있죠. 그죠? 큰 순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좌심실과 연결된 이 동맥은 대동맥입니다. 나가니까 동맥, 대동맥. 그쵸? 여기가 대동맥이면 온몸을 거쳐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세포업 설명했잖아. 이렇게 흘려가면서 모세혈관 안에 영양소하고 산소가 많아. 모세혈관 안에 영양소와 산소가 대빵 많아. 그러면 그 모세혈관 안에 많이 들어있던 영양소와 산소가 뭐에 의해서? 분압차혈관 확산현상이든 그지? 혈압과 삼척 차에 의해서든 영양소와 산소들을 조직세포들이 많이 받아. 그럼 받자마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로 바꿔준다고. 받으면 바꿔주고 받으면 바꿔주고 받으면 바꿔주고. 그지? 그럼 이렇게 세포업을 하면 할수록 영양소는 거의 항상 줄어든 상태로 있을 거고 얘가 만들어지면 이산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게 항상 많이 만들어져. 저게 뭐였어? 세포업이었잖아. 조직세포는 항상 세포업을 한다고. 조직세포는 항상 세포업을 해야만 한다고. 세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 늘 얘네가 많아진, 노폐물이 많아진 상태고 저 노폐물이 많아진 상태를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줘야지. 그죠? CO2는 여기가 많은데 조직세포 쪽이 그지? 모세혈관 쪽은 CO2가 작으니까 자연스럽게 확산에 의해서 실려서 들어오겠죠. 분압차혈관 확산에 의해서 실려서 들어옵니다. 분압차혈관, 분압은 다른 말로 농도차야. 분압차혈관 확산에 의해서 실려 들어와요. 분압차혈관, 분압차를 다른 말로 농도차라고 생각하면 수월해. 그래서 CO2가 많아져가지고 CO2가 많아져서 CO2를 버리기 위해서 우심실 축에서 우심실이 수축해갖고 이렇게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쪽에서 나가니까 이 혈관의 이름 뭐겠어? 나가니까 동맥이죠. 나가니까 동맥이죠. 심실에서 나가니까. 그지? 나가니까 동맥인데 어디 향해 나갔어? 폐를 향해 나갔지. 그럼 너는 뭐야? 폐동맥. 그죠? 폐동맥. 맞죠? 폐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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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맥. 그럼 들어온 여기는 우심방 쪽으로 들어온 여기는 대정맥. 맞죠?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그죠? 심실에서 나가면 동맥, 그죠? 들어오면 정맥. 맞죠?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들어오는 거 항상 어디로? 심방 쪽으로 들어와. 맞죠? 자, 근데 선생님 제가 어디선가 어렴풋하게 중학교 때 동맥혈, 정맥혈을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동맥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동맥혈이고 정맥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정맥혈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나요? 동맥이라는 혈관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동맥혈이고 정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정맥혈이 흐른다? 아니다. 동맥혈과 정맥혈은
기준이 달라. 혈관의 이름, 동맥, 뭐뭐 동맥, 뭐뭐 정맥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장에서 나가는 방향이냐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냐라고 이름을 말한 거고 뭐뭐 맥, 뭐뭐 피, 정맥 혈, 뭐뭐 피, 얘를 다른 말로 뭐뭐 피라고 해. 동맥피, 정맥피, 동맥혈, 정맥혈 또는 단말로 정맥피. 얘네들은 혈관의 이름 동맥이다, 무슨 동맥이다, 무슨 정맥이다. 이 혈관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게 아니야, 절대. 기준이 달라. 어떤 기준이 다르냐면 조금 더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냐, 조금 더 산소가 많아졌냐. 쉽게 생각하면 프레시한 피냐, 그렇지 않고 노폐물을 많이 받아서 CO2가 많아진 피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요? 프레시한 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동맥혈이라고 해요. 프레시한 피가 동맥혈이야. 프레시한 피가 동맥혈. 오케이?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많아져 있는 혈액. 산소의 농도가 많아져 있는 혈액이 동맥혈. 반대로 애프터 상태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져 있는 피가 정맥혈이야.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제일 산소의 농도가 제일 많아져 있는 혈관은 어디겠어? 그렇지. 방금 막 페포 계속 숨 쉬잖아. 그치? 그럼 대기 중에 있던 산소가 제일 농도가 높았고 대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여기가 많고 우리 온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열심히 여기다가 지금 산소를 퍼다 줬으니 산소 부족해 한 상태로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페포 막 들어가기 전엔 산소의 농도가 낮아. 근데 여기가 산소가 많고 여기는 산소가 적으니까 분합차연 확산 현상으로 산소가 많아져서 많아진 혈액이 들어오게 된다고. 이름은 폐정맥인데 무슨 피가 흘러? 동맥피가 흘러. 동맥혈이야. 그와 비슷한 이유로 방금 막 조직세포 쪽에 세포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많은, 특히나 CO2가 많은 혈액을 방금 많이 받아온 게 있죠. 그쵸? 이산화탄소를 조직세포 쪽이 열심히 영양소 산소 받으면 세포업을 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잖아. 이산탄소가 많아졌던 혈액들이 여기에 실려졌어. 여기가 이산탄소가 많고 여기 이산탄소 적으니까 분합차연하는 확산으로 CO2가 많아진 혈액이 CO2를 버리기 위해서 슝 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름도 대정맥인데 이산탄소가 많아진 혈액 성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대정맥, 정맥피. 혈액의 조성도 정맥피. 대정맥이면서 혈액의 조성도 정맥피. 맞죠? 그러니까 혈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정맥피다, 동맥피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대정맥은 정맥피,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도 정맥피. CO2가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얘네들보다. 그리고 그 CO2를 많이 버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폐동맥도 정맥피, 정맥혈.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여기다가,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0.03%밖에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아요. 많은 곳에서 적어서 CO2가 퍼져서 확산해서 CO2는 아웃되고요. O2는 인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확산 당연히. 이게 호흡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분합차연 확산으로. 그쵸? 그래서 저 폐동맥은 정맥피면서 동시에 폐동맥에 나갔어요. 오세혈관에서 분화차연한 확산현상으로 기체교환했고요. O2가 많아진 게 들어와서 동맥혈, 좌심방 좌심실도 동맥혈, 좌심실이 수축해서 내보내지는 대동맥을 거쳐서 나가는 얘도 동맥혈. 이름도 혈관의 이름도 대동맥인데 동맥혈이 이르는 거죠. 동맥피가 흐르더라. 됐죠? 이 정도의 기준 정의는 어느 정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죠? 심장에 해부학적 그림이 나와 있고 이 심장을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심장 놔두고 어디로 혈액이 흘러가는지도 안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많이 봤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나가.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봤거든? 근데 여러분 책 봐보면 책에 있는 문제 중에 46쪽? 자, 46쪽 한번 해보자. 지금 46쪽. 나 칠판 한번 들고 여러분 해보는 거 한번 확인해볼게. 46쪽에 A, B, C, D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큰 창자, 작은 창자 나와 있거든. 여러분 완자책 46쪽. 46쪽에
A, B, C, D 나와있고 A 보니까 지금 가가 어디야? 폐야. 두 개 있는 게 폐야. 심장은 하나 있어. 그지? 그래서 가가 지금 폐고요. 가운데 심장 있으며 나는 간이에요. 그리고 아래 소장이 작은 창자. 다가 지금 콩팥 같아요. 그럼 나머지 A, B, C, D 혈관의 이름이랑 그 다음에 OX 문제 한번 답 한번 달아봐 지금. 심장 구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 진짜로. 저구조 동맥, 정맥, 동맥 피, 정맥 피 외워주시는 게 일단 좋은 편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 걸 만드세요. 100세다 놔두고 여러분이 뭐 방실 다 쓰고 나가고 들어오는 이 방향. 왜 이 방향으로 외우게끔 하냐면 어쨌든 꺾어져 있는 심장이 해박적 그림에서 폐동맥이 실제 여기 심시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꺾어져 있고 대동맥은 자심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쪽으로 뿅뿅뿅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형태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동맥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폐동맥이다 보니까 이 방향을 일부러 설정해서 제가 50도를 만든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거기 답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가나 다 답했고요. 어떤 기관계까지 다 했어요. 1번 했다 치자. 2번 갈게요. A부터 C까지 산소가 어디가 더 많이 해? 그럼 산소가 더 많은 게 당연히 C 아닐까? 폐를 막 거쳐서 다시 들어온 거잖아. 그치? 폐를 막 거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C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C가 동맥혈이겠고 C를 거쳐서 자심방 거쳐 자심실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얘가 수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뚜뚜뚜 돌아오고 있죠. 그죠? 자, 가로 안에 안 말든 말 가에는 폐에서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산소가 자, 선생님 여기 페퍼라고 써주는데 거기 허파까리라고 하는데 뭐예요? 네, 여러분 중학교 때 페퍼라고 배웠던 걸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허파까리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굳이 두 글자, 세 글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 이렇게 바꿨어요. 허파까리라고. 한국말을 사랑하자 이런 의미인가 봐. 그래서 페퍼가 허파까리입니다. 그러니까 허파까리 쪽에서 허파까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실려서 산소가 들어오니까 맞는 말이겠죠. 맞말. 그래서 허파까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온몸의 조직세포의 무엇과 산소와 그죠?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심장 쪽으로 그래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 심장 쪽으로 다시 들어온다. 맞죠? 맞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와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 쪽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세포결과 생성된 땡땡땡땡 중 독성이 약한 물질로 전환돼서 달을 이용하여 몸 밖으로 나온다. 다가 뭔데요 지금? 콩팥이잖아요. 그죠? 세포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뭐 어디서 밖에서 나가는 건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그냥 확산해서 내보내시는 거니까 여기서는 암모니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암모니아가 독성이 약한 상태로 전환이 된 다음에 달을 이용해서 몸 밖으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답을 불려드려볼게요. OX 이렇게 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OX, 네 번째가 O, 다섯 번째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여기? OX.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넘어간다. 혹시 물어봐라.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여러분 어디 가냐. 자, 44쪽 한번 봐봐. 44쪽. 이미 43쪽에, 자, 43쪽을 보시면 43쪽에 노폐물의 배설에서 여러분 몸에서 세포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의 종류를 다 다뤘어. 그치? 탄수화물들은 CO2하고 H2, 단백질은 CO2하고 H2, 그리고 NH3. 그죠? 지질은 CO2하고 H2가 만들어진대. 공통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후 하고 나갈 거고, 여분의 물은 콩팥의 필터 작용을 통해서 나갈 거야. 그리고 암모니아 NH3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나갈 거라고. 혈관에 어느 정도 흘러다니다가 콩팥의 필터 작용을 거쳐서. 이미 다 했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배설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배설계, 콩팥.
횡격막 아래 좌우 한 쌍. 그죠? 횡격막 아래 좌우 한 쌍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다 만들어진 소변이 일시에서는 뭐예요? 콩팥 깔때기. 그죠? 다 만들어진 소변이 일시에서는 콩팥 깔때기가 있으면 콩팥의 바깥쪽에 있는 관은 오줌관. 그죠? 바깥쪽에 있는 관이 오줌관이야. 오줌관 거쳐 방광 거쳐 요도로 나가죠. 일정 부피의 소변이 차지면 요도라고 하는 걸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겠죠. 방광이 소변 성분을 만들어주는 곳은 아니야. 이미 소변 성분은 콩팥에서 콩팥에 혈액이 항시 일부분씩 항상 들어가. 콩팥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늘상 여러분 몸에 늘 항상 거쳐줘야 될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 공기청정기는 틀어야지만 돌아가잖아. 공기가 들어갔다가 깨끗한 공기를 내뱉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몸은 누군가 틀어서가 아니라 항상 기본적으로 배설계를 그 특정 혈관이 늘 항상씩 거쳐. 그래서 혈액 안에 많이 들어있던 여분의 물들을 콩팥에다 비워내고서 물이 오줌이 되게끔 해주고, 콩팥 혈액에 많이 들어있던 요소 성분들을 콩팥을 항상 거치면서 여분의 요소를 거기다 모아다가 소변이 되게끔 해줘서 일정량의 물만 있고 요소가 줄어든 상태로 늘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늘 켜져 있는 공기청정기, 늘 켜져 있는 것과 같다. 필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콩팥이. 했어요? 오케이? 그럼 그 콩팥에 자 소변을 만들게끔 해주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뭐 있어요? 뭐였어요? 오줌을 만드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여기쯤 가면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 소화효소까지는 내가 힘을 내봤어. 중학교 때. 뭐 아밀레이스, 펩신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여기까지 안 배웠었는데 빼놓고 넘어갔었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프론이라고 처음 들어볼까요? 네, 그러고 보시는 것 같네요. 자, 네프론이라고 있습니다. 콩팥에 소변을 만들게끔 해주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네프론. 예전에는 얘를 신단위라고 했어. 근데 이 신단위가 세 개가 합쳐진 거야. 세 개의 조직 부분이 세 개가 합쳐진 거거든. 뭐뭐뭐가 합쳐진 거냐? 사구체, 보호원 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개가 합쳐진 거야. 세뇨관 세 개를 합쳐서 우린 그걸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저 사구체를 중학교 때 사구체라고 배웠는데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얘를 토리라고 배우더라고. 토리. 자, 페이지 44쪽 펴봐봐. 44쪽. 아니 갑자기 갑툭튀로 토리? 네, 토리라고 배워. 토리. 오케이? 사구체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사구체. 나 이거 지워도 되지? 심장호죠? 자, 머릿속에 스캔 뜨듯이 머릿속에 박아져 있어야 돼, 심장은. 그래서 저 토리를 감싸고 있는 보문 주머니 끝에서 나온 세뇨관 3개를 더하면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저 네프론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어떻게? 콩팥 안에 요렇코롬 약 100만 개씩 들어있어. 콩팥 한 개 안에 100만 개씩. 여기도 100만 개씩. 요렇코롬 겁나 많이 들어있어. 오케이? 그리고 저 토리라고 하는 아이는 실제 콩팥이라고 하는 곳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심장에서 내보내서 콩팥을 향해 들어갔지. 아까 심장에서 내보내서 폐를 향해 혈액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 방향 우리 뭐라고 했어? 심장에서 내보내서 폐를 향해 혈액이 들어갔어. 우심실에서 연결돼서 폐를 향해 갔어. 폐동맥이라고 했었지. 그지?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콩팥을 향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둘 다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했어? 콩팥에서 심장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콩팥을 향해 들어가잖아. 콩팥 동맥이야. 또 오해하면 안 돼. 콩팥 동맥이라고 하니까 동맥혈이 무조건 흐른다 그거 아니지? 오케이? 동맥혈이 무조건 흐르는 것도 아니야. 맞죠? 심장에서 내보내는 방향이니까 내보내서 콩팥을 향해 들어가니까 콩팥 동맥인 거고, 콩팥 동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이 이어져서 어디로? 심장 콩팥 내부로 이어져서 꼬여져서 존재하는 게 토리야. 토리. 콩팥 동맥의 입구는 되게 넓은데 출구가 좁아. 입구는 넓은데 여기 있던 혈액들이 뭉텅이처럼 이렇게 꼬여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만들어진 거. 얘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사구체라고 배웠어. 실사, 공구, 몸체.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걔를 그냥 토리라고 명명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사구체고
이쪽으로 혈액이 들어왔어. 콩팥 동맥을 통해. 그럼 콩팥 동맥 내에 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혈액 안에는 물도 있을 거고 포도당도 있을 거고 아미노산도 있을 거고 간에서 바뀌어진 요소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그들이 들어왔어. 여기가 넓어. 근데 여기 출구는 좁아. 혈액이 여기 안에 정체가 엄청 되는 거야.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고. 왜? 여기가 넓어서 많이 없는데 병목 현상처럼 여기는 좁아. 밀어내는 힘이 많이 생겨. 그 힘을 혈압차라고 해. 오케이? 혈액이 여기 안에 많이 대기돼서 높은 혈압 차이가 생기고 그 높은 혈압 차이에 의해서 필요한 거든 필요하지 않은 거든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를 감싸고 있는 보호원 주머니 쪽으로 뿅 빠져나가버려. 보호원 주머니. 그지? 그걸 우리 뭐라 해? 여과라고 배웠어. 여과. 어디에서? 토리에서 토리를 감싸고 있는 보호원 주머니 방향. 중학교 때는 토리라고 언급 배워서 배우진 않았어. 사무치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는. 네? 혈압 차이에서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몸에서 진짜 중요한 거들어서 그냥 다 나가버렸어. 근데 이 보호원 주머니에서 이어져 있는 긴 관, 여기를 무슨 관이라고 해? 세뇨관이라고 해. 세뇨관의 끝은 뭐야? 콩팥 깔때기야. 콩팥 깔때기 쪽으로 나가버리면 여기가 콩팥 깔때기 됐어. 그럼 콩팥 깔때기 쪽으로 나가버리면 우리 몸 바깥으로 안녕 발자했지 쉬 하고 나가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방금 막 열심히 바깥 내고 먹어줬거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소화까지 시켜줬던 거. 물하고 여분의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고 있는 그 각각의 물들하고 요소들이랑 무기염류들이 그냥 혈압차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 분자체가 작다는 이유 하나로 다 빠져나가버려. 돼요? 그냥 그대로 버려지면 혹시 여러분 요 붕증이라고 알아? 요 붕증? 요 붕증 웃기긴 한데 저 첫 번째 여과에 의해서 원시 오줌이 될 성분을 우리는 원료액이라고 해. 원시 오줌이 될 성분. 아직 최종적인 오줌이라고 볼 수 없어. 왜냐면 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원료액은 얼마일까? 꽤 많아. 170L. 그럼 여러분이 배설시키는 소변의 양을 가늠해봐. 아무리 이제 추운 날 소변 보러 많이 가긴 해. 이렇게 자주 가긴 해. 온도 조절하려고 세포흡을 많이 하거든, 추울 때는. 근데 아무리 합해봤자 170L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지? 그치? 많아봤자 1.5L야. 즉 계속적으로 하루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모든 네프론을 거쳐서 여과를 시킨 원료액이 총 하루에 170L인데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얘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소변으로 나가는 오줌의 양에는 1.5L밖에 안 돼. 물도 대부분 삼투현상으로 재흡수가 되고 피로에 따라 나갔던 여과가 됐던 모든 성분이 다 그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근데 이 붕증은 저게 잘 안 돼서 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소변이. 그대로 많이,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탈수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고. 왜? 여과된 이후 재흡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물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필요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과는 일단 이제 여과된 성분이 원료액인데 이 원료액의 성분 중에 자, 나갔어. 물하고 요소나 포도당, 아미노산.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어찌됐든 에너지원으로 꼭 쓰여져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검은색의 모세혈관을 통해 다시 재흡수가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에너지를 써서라도 안 돼! 너 잡아들여야 돼! 하고 다시 들어와. 그리고 물도 170L에 하루 동안 만들어낸 물도 거의 재흡수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3투 배웠죠. 저농도였던 물이 고농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게 3투 현상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시 계속 여과는 일어나고 있으니 저 어디 쪽이? 빨간색의 세뇨관 방향이 항상 저농도고요. 여과가 되자마자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를 먼저 시켜줍니다.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방향 쪽으로.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잡아들여요. 100% 재흡수하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이 여기 이렇게 재흡수가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가를 시켰는데 혈압 차이로 해서 모든 물질을 다 여가시킨 게 아니야. 분자크기가 작은 게 여가가 다 돼버렸고 분자크기가 큰 것들과 같은 적혈구나 얘네들은 여가가 안 돼. 적혈구들은 여가되지 못하고 또는 적혈구뿐만 아니라 혈장에 돌아다니는 혈장 단백질들은 분자크기가 커서 분자의 크기가 큰 것들은 여가되지 못해요. 적혈구나 혈장 단백질. 그러니 이쪽은 농도가 높아요. 항상 모세혈관 쪽은 고농도. 여가가 되고 있는 원유액 성분이 되는 얘네들은 항상 저농도. 그래서 저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나갔던 물이 쓱쓱 삼투 원산 현상으로 쓱쓱 계속 들어오는 거야. 물은 나갔다가 다시 재흡수됩니다. 99% 물은 삼투의 현상으로 삼투 원료로 재흡수가 돼요. 포도당 암요산은 능동수송이란 방법으로 재흡수가 되고요.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잡아들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투 여러분이 고를 때 배웠고 삼투와 큰 차이점이 능동수송이거든. 오케이? 에너지 ATP를 소비해서라도 반드시 자, 능동수송이 이거야. 농도급의 역행에서 내가 지금 이미 잡아들여서 포도당이 99가 있고 저쪽 방향이 1이 있어. 그럼 보통 농도 차이에 의하면 확산으로 빠져나가면 99쪽이 있고 1이 있으니까 99에 있던 게 1로 빠져나갈 거잖아. 그렇지 않는다고. 얘는 무조건 셀렉팅해서 잡고 있고 내가 99만큼 포도당을 갖고 있고 너가 1이 있으면 1만큼의 포도당이 있으면 쟤를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를 써서라도 농도급의 역행해서라도 잡아들이는 걸 하는 거야. 그게 능동수송이야. 있는 꼴을 못 봐. 딱 정해진 양만큼의 포도당과 암요산은 능동수송이라는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써서라도 잡아들입니다. 무조건. 일정 양만큼은 잡아들여요. 자, 그래서 재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과정에 세 번째 분비도 합니다. 재흡수라는 과정이 있으면 혹시라도 너무 많이 잡아들인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추가로 물을 더 버리게끔 하는 것도 하는 거죠. 예, 요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면 더 추가로 버리는 거. 오케이? 물이나 얘를 추가로 더 버리는 거. 세뇨관 방향으로. 그래서 오줌이 되게끔 해주는 거. 이 과정이 여러분 책 거기에 나와 있어요. 44조 위에.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표 안에 표에 A나 B나 C나 D들을 각각 뭐 여가에게 몇 퍼 있고 몇 퍼 있고 몇 퍼 있고를 통해서 아 얘는 혈장 단백질이구나, 아 얘는 포도당이구나, 아미노산이구나, 얘는 요소를 말하는 거구나, 얘는 물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은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까지 해오셔야 되냐. 44쪽도 풀어 오시고요. 여러분에게 과제로 어디까지를 실력 업 문제 있죠. 실력 업 문제. 우리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 한 번 더 있잖아요. 그쵸? 실력 업 문제 페이지 53쪽까지 한번 풀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자, 그래서 제가 대사성질랑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단원 쭉 넘어갈게요. 53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질문 있어요?